이 국장님, 네. 지금 문제는 총선이 끝나고 총리와 대통령 비서실장이 사의를 표명한 지가 지금 일주일이 넘어가고 있고, 네. 그런데 인선을 놓고 계속 혼란을 거듭하면서 네. 일부 보수 언론까지도 혼돈의 용산이다. 이렇게 비판이 나올 정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동안 총리 후보 또 대통령 비서실장 후보가 10손가락으로도 부족할 만큼 기존에 여권 내 사람들이 거론이 됐어요. 예, 예. 근데 느닷없이 다 제끼고 네. 저쪽 네네. 민주당 민주당 출신인 박영선 예. 전 중기부 장관 예. 그리고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이 예. 총리와 비서실장 후보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 정도가 아니라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가 됐는데 예, 예. 우선 박영선 네. 전 장관이 지금 일본에 가 있는 모양이에요. 네, 오사카에 있는 급거 미국에서 귀국을 했는데 또 일본으로 금방 갔네요. 뭐 이런 여러 가지 사정상 국내에 있으면은 언론한테 시달린다고 생각해서 그런지. 그런데 거기 가서 또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예, SNS에 메시지를 내놨는데, 자, 이 메시지가 왜 중요하냐면 이겁니다. 지금까지 하마평에 오른 사람들은 거의 다 언론에 들어보지도 못했다든지 거리를 다 뒀어요. 예. 소설이라든지 허무맹랑하다든지 뭐 이런 식의 어떤 반응들이 이어졌는데, 그러니까 이제 박영선 총리설이 나온 지 얼마 안 된 그날에 전부 다 박영선 장관한테 전화 걸지 않았겠습니까? 제가 알기엔 기자들 전화만이 아니라 진짜 측근들도 전부 다 이게 맞냐고. 여권에서 뭐 뿐만 아니라 야당에서도 다 전화했겠죠. 예, 예. 뭐 박영선 옛날 의원을 아는 사람이 뭐 얼마나 많습니까? 네. 요로에 있는 분들 중에. 박영선 장관의 보좌관 출신 뭐 정치인도 저한테 얘기하기를 깜짝 놀라서 전화를 했다. 근데 안 받더라. 자기 전화도 안 받더라. 그게 어저께 오전 상황입니다. 뭐 이런 상황들이 이어지고 있는데 딱하니 SNS에 글이 올라오니 얼마나 지금 이게 그 심정을 밝혔다 하고 눈길이 가겠습니까? 그런데 뜻밖에도 굉장히 함의가 있는 중의적인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하면 지금 대한민국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너무도 중요한 시기여서 협치가 기묘하다고 생각한다면서 지금 우리 사회는 네네. 서로 마주보고 달리는 열차처럼 보인다. 네. 그래서 천국을 향해 가고자 하지만 엉뚱한 방향으로 반대로 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도 중요하지만 총리 그렇죠. 이 문제와 관련해서 기용설과 관련해서는 지금은 할 말이 없다. 나중에 얘기하자.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제일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두 가지죠. 지금 당장 할 말이 없으니까 나중에 얘기하자. 그리고 협치가 기묘하다. 이 두 가지를 연결해서 단초를 좀 찾아봐야 되겠죠. 그럼 뭐 어떤 뜻입니까 이게? 본인으로서는 아직도 이 총리 기용설이 끝나지 않았다고 보는 건가요?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은 부인했습니다. 비서실장 기용설에 대해서 예. 나는 아무것도 앞으로 하지 않겠다. 네. 아주 분명히 부인을 했지 않습니까? 부인을 언론이 했죠. 무리하게 쓴 것 같다. 예. 그런데 지금 알려지기로는 이 박영선 전 장관뿐만 아니라 양정철 전 원장에 대해서도 대통령실에서 예. 의중을 떠봤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수락을 했으니까 검증에 들어간 거겠죠. 검토에. 그렇다고 봐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박영선 전 장관이 미국에서 뭐 예정은 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얼마 안 되잖아, 귀국한 지가. 네. 뭔가 이렇게 소통이 돼갖고 들어온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네. 자, 이게 되게 재미있는 게 뭐냐면, 이 보도가 17일 오전 5시 반에, TV조선에서 단독으로 나갑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건 그 전날 박영선 SNS에 글이 올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시차가 있어요. 그 전날 올라왔어요. 박영선 글이. SNS에 뭐라고 올라오냐 하면 이겁니다. 지금 하버드의 경영대학원에 있잖아요. 케네디 스쿨에 있잖아요. 거기 있는데 6월 말에 학기가 끝난답니다. 그래서 원래대로 하면 6월 말까지 있다가 귀국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SNS 글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책을 하나 냈대요. 이번에 반도체 주권국가. 그 책에
그 책과 관련해서 강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긴급히 귀국한다. 이런 식으로 그 글이 써져 있었다는 겁니다. 명분을 만드는 거겠죠. 그래서 전부 다 생각하기를 그 글과 다음 날에 단독 기사들을 연결시켜 보면 와 이거 번역을 하면 이미 수락을 한 거 아니냐. 그렇다고 봐야겠죠. 예, 제가 취재한 바에 따라도 이 박영선 전 장관이 많은 조건을 내걸었다. 어떤 조건이랍니까? 전권을 줄 거냐. 그러니까 책임 총리를 만들어 달라 그렇죠. 그 얘기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책임 총리 그렇죠. 장관도 제청을 하고 제청을 하고 해임권도 행사를 하겠다. 그렇죠. 실질적으로 총리 예. 역할을 하겠다. 헌법에 규정된 대로 의전 총리 이런 건 나 안 한다. 안 그 한다.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실질적인 권한을 달라. 그러면 내가 야당에 맞서서 총리 일을 하겠다. 이런 어떤 조건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건 보도된 건 아니고요. 제가 좀 취재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 내용을 이야기하지 않은 이 내용은 다른 쪽에서 들었는데 첫 번째 이 상황을 터지자마자 들었던 대통령실 쪽 측근은 이 박영선 전 장관은 어느 정도 오케이 한 건 맞다. 예. 여기까지는 제가 취재를 통해서 들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걸로 얘기하면 나중에 이야기하자라는 태도가 사실은 지금 진행 중이다라는 소리로밖에 안 들리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서는 공식적으로는 검토한 바도 없고 대통령의 의중에 그런 사람들은 없다 했지만 박영선 전 장관의 이 말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네네. 지금 대통령이 최종적인 결정을 내리지 않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언제든지 살아있는 카드라고 지금 보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할 말이 없다 나중에 이야기하자고 그런 거지. 그렇지 않고 끝났다고 하면은 아예 아닙니다라든가 뭔가 똑부러진 얘기가 있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당연한 게 뭐냐면 민주당 쪽 사람이잖아요. 지금부터는 민주당 쪽 사람들이 더 난리를 칠 겁니다. 박영선 전 장관한테. 근데 나중에 얘기하자라고 하면 이 얘기의 파장 때문에 사실상 변절자부터 시작을 해서 온갖 비난이 개딸들로부터 쏟아져 나올 거거든요. 근데 어차피 지금 박영선 전 장관은 2022년 5월 달에 이미 이재명 당시 후보 그러니까 떨어진 사람한테 개항 재보궐 나가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인 입장을 취했어요. 그래갖고 완전히 등이 갈린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총선에도 못 나간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이재명하고는 이제 완전히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사람이거든요. 그 전에도 은원관계가 있었대요. 서울시장 후보로 나갔었잖아요. 네. 그런데 그때 당시에 경기도 4.7 재보선이죠. LH 사건 있지 않습니까? 네. LH 사건이 이재명 측에서 나왔다는 설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재명과 가까운 이번에 공천도 받은 그 변호사들이 참여연대 소속 변호사들이 앞장서서 이걸 폭로를 했어요. 그런데 이걸 폭로하자마자 완전히 이 제복을 완전히 말아먹었거든요. 그래서 그건 꼭 그렇지만 어쨌든 박영선 전 장관의 입장에서는 이재명의 사당화된 민주당으로 돌아가서 뭔가 정치를 하기에는 참 애매한 입장이 돼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박 전 장관 입장에서는 총리 기용 카드가 살아있는 카드다. 네. 완전히 죽은 카드가 아니다. 네네. 이렇게 지금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이 SNS 쓴 글로 판단할 때는. 네. 그런 걸 보면은 이 홍준표 대구시장이 윤석열 대통령을 만난 뒤에 박영선, 양정철 이 기사가 나와가지고 홍준표 시장이 혹시 건의를 했나 했는데 전체적으로는 상황으로 보면은 홍준표 시장은 다른 사람을 추천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본인도 그 언론에서 장난치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예. 반응을 했더라고요. 예, 그렇죠. 그리고 홍준표 대표가 박영선 장관을 추천하는 건 약간 좀 예. 뭐랄까요, 뉘앙스가 좀 안 맞는다 이런 어떤 느낌이 들었었어요. 지금 문제는 네. 대통령실에 네. 공식 라인에서는 이관섭 비서실장이라든가 한호섭 정무수석, 이도훈 홍보수석 다 이 사실을 몰랐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다른 라인 그러니까 인사라든가 또 이 공식적인 정무 라인은 모르고 네네. 대통령 비서실장이 인사위원장 아닙니까? 대통령실 내 네. 당연히 알아야 하고 그렇죠. 이렇게 중요한 내용이 비서실장도 모르는데 다른 라인에서 네.
뭐 꼭 비서는 아니죠. 그쪽은 비서는 아니지만 그렇죠. 안에 있는 사람들이니까. 예, 제3라인이라고 봐야죠. 제3라인. 그러니까 대통령 핵심 측근 그룹이라고 해야 하나요? 그런 데서 지금 흘러나온 게 아니냐는 설이 있는 거 아닙니까? 대통령 공식 라인에서는 검토한 바도 없고 그건 전혀 황당무계한 얘기다 이렇게 했는데 다른 쪽에서는 계속 언론에다가 검토 중이었고 하나의 아이디어에다 계속 또 다른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는 거. 이게 지금 하나는 대통령실이 왜 이렇게 혼란스럽냐, 중구난방이냐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이고 총선 이후에 뭔가 중심을 못 잡고 우왕좌왕하는 모습 그렇죠. 이런 것에 대한 비판 이런 것들이 지금 터져 나오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대단히 잘못된 것이죠. 그러니까 대통령실이야말로 각 그 실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실 그다음에 수석실들이 업무 분장이 뚜렷해야 돼요. 그리고 그렇죠. 그것이 서로 또 견제도 돼야 되고요. 견제하면서도 자기 업무들에 대해서 확실하게 분장이 돼서 대통령 중심으로 보좌하는 그런 역할들입니다. 그런데 이번 건이 아니더라도 사실 2년 동안 제가 이렇게 대통령실을 지켜봤는데 참 이 체계가 없다라고 느껴지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각 실의 어떤 업무가 중복되는데도 불구하고 교통 정리를 안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도 말씀하셨듯이 비슷합니다. 지금 박영선 국무총리, 양정철 비서실장이 사실이든 아니든 이것이 아이디어 차원이든 아니든 대통령실 내에서 어떤 사람에게서라도 이게 나온다면 가장 중요한 비서실장은 알아야 되죠. 아니 공식적인 수석들의 그런 시스템 상에서 논의가 되고 대통령한테 건의가 된다든가 네네. 이렇게 한 뒤에 뭐 하나의 발표를 할 수도 있고 또 검증이라는 차원에서 에드벌런도 띄워볼 수 있는데 그렇죠. 실질적으로 알아야 할 사람들은 배제가 되고 그렇죠. 어떤 특정 그룹이 이렇게 공작 차원이랄까 특정 그룹에서 이렇게 미인 사람을 언론 플레이를 해버렸다. 이것은 큰 문제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대통령실에 지금 체계가 있느냐라는 점. 그다음에 저도 계속 주장한 점 비서실장이 너무 관료들이다 보니까 정무적 감각이 떨어지는 거는 두말할 것도 없고 이 비서실의 기강이 지금 안 잡힌다는 거예요, 제대로. 그러니까 이 옛날에 노무현 청와대 시절에 유인태 정무수석 있지 않습니까? 유인태 정무수석이 그렇게 기강을 잡았대요. 운동권 출신들이 다 그냥 발호를 하고 서로 난리를 치고 그러한 사람 또는 박근혜 대통령 청와대 시절에 실패했다라고 얘기는 들었지만 김희춘 비서실장이 그렇게 또 기강을 잡았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때도 또 비서진 3인방이 있었지 않습니까? 유명한 뭐 십상시다, 문고리 권력이다, 뭐 이런 것들이 권력 내부에서 늘 있을 수는 있지만 이번에는 아예 또 다른 어떤 그런 라인들이 이런 인사까지도 좌지우지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지금 비판이 지적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니 인사 라인의 핵심은 복두규 인사기획관 아닙니까? 인사기획관이 복두규 인사기획관. 근데 복두규 기획관도 이걸 추천한 것 같지는 않다는 소리가 흘러나오면 그러면은 그 내에 그래도 수석급이라든가 핵심 그룹이 누구라는 얘기입니까? 누가 이런 저는 뭐 이 아이디어 자체가 나쁜 건 아니라고 봅니다. 박영수이도 얼마든지 할만하고 양정철은 너무 색깔이 다르니까 차치하고라도 하나의 검토해 볼 만한 카드는 카드라고 하지만 이런 카드를 그러면 누가 했냐 이거예요. 그렇죠. 누굽니까? 그 비선이랄까? 핵심 측근 라인이라. 아니, 제가 뭐 확실하게 확인을 할 수가 없어서, 왜냐하면 지금 이야기는 나돌고 있어요. 특히나 지금 이 순간에도, 저쪽 좌파 쪽 패널들 입에서는 별의별 이야기가 다 나옵니다. 또 김건희 여사가 했다. 김건희 여사를 중심으로 해서 몇몇 비서관들이 좌지우지한다. 이런 식의 지금 음모론을 펼치고 있어서 제가 거기에 숟가락 하나 더 얹고 싶지는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 지금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구조적으로 돌아가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정상적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아무튼 뭐 아직은 완전히 사그러진 카드는 아닌 것으로 이렇게 관측이 되는데 뭐 양정철 전 원장은 이제 끝난 카드라고 하더라도 이 박 전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는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네. 언론에 뭐 이런저런 얘기들이 뭐, 많이 나오던데요. 네. 코바나 기획 할 때도 코바나 컨텐츠. 코바나 컨텐츠 기획사 할 때도 문화 담당과 관련돼서 또 박영선 장관이 굉장히 문화 쪽으로도 발이 넓다고 하더라고요. MBC 때 문화부 기자도 했다고 그러대요. 그렇죠. MBC. 그래서 그런 인연으로 부부끼리 함께 그러니까 오랫동안 동부인에서 함께 또 식사도 하고 그런 식사도 하고 모양. 인연을 맺어왔다고 하고요. 그 법사위원장 시절에 그 당시 이제 윤석열 당시 수사 팀장이었죠. 네네. 국정원 댓글 사건. 그렇죠. 그때 국정원 아주 어려움을 겪었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가지고 그때 국회 법사위에 나와서 사람의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 그 말로 일어섰는데 그래서 그 당시부터 이제 법사위원장 시절부터 네. 아주 가까웠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예, 맞습니다. 그 이후에도 쭉 인연을 이어온 모양이죠. 네네. 뭐, 그런 인연이야, 사실 김건희 여사가, 그 코바나 컨텐츠 할 때도 박원순 시장, 지사, 김경수 지사하고도 찍은 사진도 있고 되게 가까운 사람이 많았다고 하니, 그 중에 한 사람 정도로 생각을 했을 수밖에 없는데, 지금 이렇게 거론되는 거 보면 상당히 그래도 인연을 계속 이어왔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국장님 말씀을 들어보면은 네. 이 박영선 전 장관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표가 이를 갈고 있다. 그러니까 이번에 아예 총선에 나갈 생각도 안 하지 않습니까? 추미애를 나가고 당당히 해서 이제 국회의원장 하겠다는 그렇죠. 판이. 그러면은 설사 총리 후보자로 내정을 한 거죠. 내정을 해서 내정자가 인준을 요청을 하더라도 네. 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야 하는 거 아닙니까? 희생플라이라고 하나요? 뭐라고 그럴 하나요?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일단 정치공학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쪽의 사람을 누구를 하더라도 어떤 특집이라도 자꾸 지금 이 낙마시킬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일단 박영선 카드는 정치공학적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이재명이 반대를 하든 뭐 하든 국민들이 바라봤을 때 아니 모든 사람이 다 안 된다고 해놓고 네. 박영선 자기 진영에 박영선도 못 받아들이면 대체 누굴 하라는 거야? 이렇게 여론이 가능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자기네들끼리 싸우게 되는 형국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윤석열 대통령한테 왜 그런 사람을 내정을 해요?라고 하기보다는 변절자야 박영선은 하고 이렇게 싸움이 붙게 되거든요. 근데 꼭 이게 안 된다는 보장이 없는 게 또 박영선 총리 내정자가 된다고 한다면 상당히 많은 부분 또 이게 연정이고 협치지 않느냐 박영선 내정자가 그렇게 주장하면서 상당 부분을 또 제한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러이러한 부분에서 어떻게 정책적으로나 인물적으로 함께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그게 우리나라를 발전시키는 거다라고 주장하면서 그런 시간을 아까 홍준표 시장이 얘기했듯이 인사청문회 정국으로 바꿀 수가 있다는 거죠. 정치는 생물이라고 늘 얘기되는 것처럼 네. 이재명 대표가 박영선 전 장관에 대해서 좀 좋지 않은 감정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정동영 당선자, 박지원 당선자 예. 이 박영선 전 장관하고는 정말 박남매다 할 정도로 그렇죠. 가까웠고 정동영 당선인하고는 전 장관하고는 MBC에서 선후배 관계로 그렇게 그렇습니다. 또 가까웠지 않습니까? 네네. 박지원하고는 박남매라고 할 남매가 정도로 였고요. 법사위에 앉아가지고 지혈락펴락한 사람들 예. 아닙니까? 박지원이 많이 도와줬죠. 박영선. 이 정동영, 법사위에서. 박지원 말을 또 이재명 대표가 무시할 수는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카드를 들이밀었을 때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지켜봐야지 네, 네. 예단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맞습니다. 네. 예. 네. 아무튼 박영선이든 양정철이든 어느 카드든 뭐 대통령이 폭넓게 검토는 해볼 수가 있기는 합니다만은 걱정이 되는 것은 대통령실이 국정 컨트롤 타워로서의 네. 중심을 확고히 잡아야 하는데 그렇죠. 그게 지금 안 되고 그냥 흔들리고 있다는 네, 거 그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국민들이 바라는 건 예측 가능한 정치고 예측 가능한 정치를 하려면 그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잘 굴러가고 있다라는 믿음을 줘야 되잖아요. 예. 예. 근데 지금의 어떤 상황은 내정을 했든 안 했든 간에 그것을 발표하거나 혹은 언론에 흘리거나 하는 과정들이 굉장히 미숙해 보이고 거칠어 보이고 안정적이지 않아 보입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그게 그렇습니다. 예.